자녀 양육권 문제,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죠. 그런데 여기에 대해 아버지가 바로 뿌리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독특한 철학이 담긴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. 오늘은 이 가르침이 대체 뭘 말하려는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이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질문이라고 하죠. 아빠랑 살래? 엄마랑 살래?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요.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르침은요,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딱 정해진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. 자, 이 가르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은 이거예요. 부부의 연은 헤어지면 끝일 수 있죠.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연결고리라는 거죠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부모의 딜레마. 그럼 이 철학이 대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건지 그 본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. 보통 이혼 후에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부모가 상의해서 결정하거나 법원에서 판단하잖아요. 그런데 이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이건 부모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이 문제엔 정답이 있다는 거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두 번째 섹션, 아버지라는 뿌리. 그렇다면 그 정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아버지를 뿌리에 비유하는 이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.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요, 그냥 아버지는 중요하니까 뿌리 같은 존재다, 이런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. 이 강연자는 아버지를 아이 혈통의 근원, 그 집안의 기반, 그리고 아이가 가진 모든 힘의 원천, 말 그대로 뿌리 그 자체라고 정의합니다. 굉장히 강력한 개념이죠. 이런 말을 해요. 뿌리에서 뽑아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자라기는 하지만 힘을 쓰지 못한다. 와,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. 아이를 아버지라는 뿌리에서 떼어놓는 순간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. 그러니까 결국 아이 앞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. 한쪽 길은 아버지라는 뿌리에 단단히 연결돼서 자기 혈통의 힘을 받고 제대로 성장하는 길. 다른 한쪽 길은 그 뿌리에서 뽑혀서 어머니와 함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과 단절현체 살아가는 길.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보는 거죠. 세 번째 섹션, 힘 없는 아이입니다.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뿌리에서 뽑힌 아이,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? 그 결과는 정말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. 아이는 기가 죽는다, 힘을 못 쓴다고 해요. 이 표현들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잖아요. 이게 단순히 힘들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에너지, 그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린다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거죠. 거기다 사회적인 시선은 더 냉혹합니다. 강연자는 이렇게 비교해요. 아버지가 키우면 그냥 엄마 없이 자란 애 정도로 알려지지만 어머니가 키우면 애비 없이 푼 자식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. 느껴지시죠? 아버지의 부재에 훨씬 더 가혹하고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는다는 겁니다. 애비 없이 푼 자식, 이 말 자체만 들어도 굉장히 거칠고 사실 모욕적인 표현이잖아요?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.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낙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. 네 번째 섹션, 어머니의 평생의 짐입니다. 그런데 이 비극이 아이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 가르침에 따르면 아이를 데리고 떠난 어머니 역시 평생토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 뿌리를 잃어버린 아이가 겪는 그 모든 힘듦이 고스란히 어머니에게로 향하기 때문이에요. 아이 때문에 어머니의 삶이 힘들어지고 아이가 어머니의 기운을 다 뽑아가고 결국엔 그 자식한테서 험한 소리까지 듣게 된대요. 결론은 평생 눈물로 산다. 정말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죠. 결국 어머니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은 딱 하나라는 겁니다. 바로 아이를 그 뿌리에서 뽑아냄으로써 자연의 순리를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거죠. 모든 문제가 이 하나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. 자,
5번째 섹션, 하늘의 법칙입니다. 여기서부터 이 주장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냥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한 사람의 철학, 이 수준을 넘어서요.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우주의 원리, 바로 하늘의 법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나 누군가의 의견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뭐냐? 바로 이겁니다.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. 라고 선언해버려요.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법칙이라는 거죠. 그래서 아이를 아버지에게서 데려가는 행동은 그냥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천부, 즉 하늘의 빚을 지는 것,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.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. 그리고 이 하늘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. 그 대가는 어머니도 치르고 자식도 치르게 되고요.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문제가 결국 사회 전체를 힘들게 만드는 큰 어려움의 시작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. 자, 그럼 어떡하라는 걸까요?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낳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 강연자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? 그 지침은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제시됩니다. 들어보세요. 첫째, 아이는 무조건 뿌리인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한다. 둘째, 어머니는 집을 떠나더라도 아이는 데려가면 안 된다. 셋째, 그렇다고 연을 끊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정기적으로 아이를 찾아와서 보살펴야 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, 두 부모는 아이를 통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아이를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. 핵심은 딱 이거죠.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났을지 몰라도 한 아이의 뿌리를 함께 지키고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은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, 바로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버지는 뿌리다라는 철학 어떠셨나요? 분명 굉장히 독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치관에 깊게 뿌리내린 관점인데요. 자,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혈통이나 자연의 순리를 강조하는 가르침이 지금처럼 가족의 형태로 정말 다양해진 현대 사회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?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